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모닝스타가 추천하는 회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이 회사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회사에 스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못 샀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 리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do it. 네, 아마존을 리뷰한다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존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아마존이 어떤 회사인지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말하지만 아마존은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닝스타가 추천했다는 거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닝스타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있거든요. 성장주나 아니면 미래에 기대감을 갖고 사는 그런 회사들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모닝스타에서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좀 오래되고 좋은 회사들, 튼튼한 회사들을 소개하는데요. 아마존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건 좀 의미가 아주 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얼마 전에 아마존을 좀 샀죠.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워렌 버핏이 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샀을 텐데 그것 또한 의미가 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아마존이 어떤 그 미래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성장을 기대하고 샀던 회사라면 이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바로 가치주로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월마트가 그랬듯이 월마트가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나중에 월마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어떤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튼튼하고 그리고 꾸준히 이익을 보는 회사, 그래도 가치주가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월마트를 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마존 또한 점점점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마존을 좀 이렇게 리뷰하고 공부해보면서 좀 재밌는 아래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Amazon will be the most important company of the 2020s.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마존이 아마 제일 중요한 회사가 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기사가 쓰여졌는데요. CNBC에서 썼고요. 저번 10년 동안 이 아마존은 제일 파워풀하고 리스펙티드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느 회사나 자기네들은 커스터머를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아마존은 진짜로 커스터머를 생각해서 커온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풀해지고 커지고 좋은 회사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리뷰할 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아마존이 최고의 회사고 또 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이 최고의 회사인 이유는 독점력 때문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할 거예요. 제일 우리가 아는 그 이커머스, 전체 이커머스의 40%를 차지하고 있죠. 타겟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아마존처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마존이 40% 이상의 독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어느 한 회사가 어떤 한 섹터에 있어서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와, 그럼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인터넷 가서 뭘 살 때 아마존에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죠. 큰 셀렉션, 그게 사람들이 쓰는 이유고 또 독점력인 이유죠. 저희 집에 샤워 꼭지가 고장났어요. 그 파트 이름도 뭔지 몰라요. 근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대단한 독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2day delivery, 2일 만에 온다는 거. 솔직히 지금은 너무 유스트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한 5년 전만 해서도 인터넷에서 뭘 사면 2일 만에 온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쇼핑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어떻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월마트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대단한 건 리턴 팔라스예요. 정말 아마존이 최고죠. 리턴할 때 물어보지도 않고 언제나 리턴할 수 있고 어떤 셀렉션은 좀 리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물건을 샀을 때 리턴할 수 있고 또 콜스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메일로 보내던 것이 이제는 콜스라는 디파트먼트에 가서 아마존 물건을 리턴할 수가 있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독점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스피커예요. 알렉사. 그 누가 아마존이 스마트 스피커라는 섹터에서 독점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구글도 있고 애플에도 있죠. 하지만 제일 쓰기 쉽고 정말 제일 말을 잘 알아듣는 건 알렉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돈을 벌어주고 있는 한 섹터, 뭐 이커머스 빼고,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비즈니스예요. 워렌 버핏도 그랬어요. 워렌 버핏도 절대로 아마존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할지 몰랐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독점을 한다? 굉장한 거죠. 지금 아마 35% 이상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아마존이 갖고 있어요. 저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리뷰를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점점 커지고 있죠. 구글 자체는 뭐 텍 컴퍼니로서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제일 도미네이트 할 줄 알았는데 3위예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의 이 독점력 정말 무섭습니다. 이커머스에서 40%,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에서 75%, 그리고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 아마 35% or more 아마존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CEO입니다. 제프 베이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CEO들 중에, 그리고 코파운더들 중에 제일 무섭고 제일 비즈니스를 잘하고 또 제일 오랫동안 CEO에 있었던 사람이 아마 제프 베이조인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점력, 그 어드밴테이지, 남들과 경쟁했을 때 이기는 그 어드밴테이지가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어드밴테이지를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CEO입니다. 그 독점력은 CEO가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회사들에게는 뭐 최고의 CEO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빌 게이츠, 뭐 사티아 나델라도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팀 쿡도 뭐 대단하고요. 그리고 GE, 제네릭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CEO였을 때 굉장히 커지고 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려가고 이 다음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는데 뭐 하여튼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마존이 계속 최고의 회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프 베이조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섹터,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스마트 스피커도 그렇고, 또 전에도 있었지만 킨들 저도 썼어요. 그리고 어러블, 어떻게 보면 손을 대는 비즈니스마다 사람들이 예상도 못했고 사람들이 할지 몰랐지만 손은 대는 데마다 성공을 하고 굉장한 비즈니스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마 이 세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아마존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레비뉴 스트림을 찾아가요.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될지 계속 찾아요. 정말 어떤 한 회사가 이커머스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다면 거기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커머스에서 더 좋은 걸 팔아야지, 커스터머 서비스를 더 좋아야지. 하지만 제프 베이조나 이 아마존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히트친 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죠.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커머스 회사에서,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회사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손을 댈 수 있었을까? 이건 제프 베이조가 아니었다면, 이 아마존이 아니었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주 도미네이트 하고 있죠. 지금 뭐 1년에 25%에서 40%가량의 성장률을 계속 매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마존은 시작했을 처음부터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다가갔고 지금은 제일 큰 마켓 셰어를 갖고 있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할 때 클라우드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서비스를 주는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레드시프트라고 플랫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커스터머에게 서비스를 주고 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놀라웠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존이 홀푸드를 산 거예요. 누가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싼 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격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좋은 물건을, 그런 어떤 회사였고, 이 홀푸드라는 회사는 정말 비싼 것만 모아둔 회사잖아요. 다들 농담하잖아요. 홀푸드에서 한번 장 보면 그냥 이번 달 페이첵은 다 쓴다 이런 농담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떻게 아마존이 홀푸드를 살 생각이나 했을까? 계속 새로운 레버뉴, 돈 벌 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존이 제일 무서운, 그리고 제일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홀푸드를 아예 인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 홀푸드에서 지금은 아마존처럼 배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뭐 부자가 아니라서 홀푸드에서 뭘 많이 안 사는데 저희 처제네 집을 보니까 홀푸드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얼마 이상을 사면 배달이 공짜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가만히 아마존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정말 무서운 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애플을 얘기하면서 애플의 에코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쓰면 다른 데로 못 나가고
다른 물건을 못 쓰게 된다. 에코시스템에 갇혀서. 이 아마존 또한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이 만드는 에코시스템은 조금 달라요. 딴 데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못 사게 되고 여기 안에 있는 이유는 좀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홀푸드를 왜 인수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인수를 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마존 자체에서는 전자기계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어떤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먹을 걸 살 수는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힘들었는데 아예 홀푸드를 인수함으로써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음식을 앱에서 사고 음식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집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알렉사라는 스마트 스피커가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알렉사를 연결해서 뭐 불도 연결할 수가 있고 불도 끄게 되고 텔레비에다가 파이어 TV 끄면 텔레비도 켜지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됐었죠. 근데 요번에 아마존이 인수한 회사가 링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 링은 도어벨이죠. 도어벨에 이렇게 뭐 얼굴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고 뭐 한국에는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집이 많잖아요. 미국은 아직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어요. 뭐 뉴욕이나 LA나 뭐 그쪽에는 잘 돼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조그만 도시 뭐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나 옆에 있는 와이오밍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런 게 잘 돼 있지 않았는데 링이라는 회사가 도어벨을 누르면 밖에 사람이 보이고 또 핸드폰으로도 누가 집 앞에 있는지도 보이고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걸 샀어요. 그걸 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렉사로 모든 걸 연결하고 아마존으로 모든 홈 스마트 시스템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대놓고 우리 에코시스템 써! 라고 말한다면 아마존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롱텀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마존이 불리시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짧게 아마존 매출액을 좀 보고요. 발리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